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입니다. 제가 그 사람사랑 이선호고요. 지금 여기 앞에 인지훈 학생이 나와 있거든요.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학교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노팅엄 대학교 지금 4학년 약대에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은 씨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은 씨 경험이 분명히 그죠 이렇게 약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약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디 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은 씨 그죠? 솔직한 얘기 그죠? 가감 없이 그죠? 좋은 점, 안 좋은 점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죠? 안 좋은 점을 알고, 그죠?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보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안 좋은 얘기 해주는 것도 어쩔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저랑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방해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노팅엄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부터 이게 학년 분포가 다양하다고 해서 제가 그 브리플리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빼먹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다른 학년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Q&A 세션이 있으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발표 다 하고 끝부분에 그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이거는 저희 노팅엄 대학교 코스인데요. 노팅엄 지원하는 학생 혹은 노팅엄에 있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노란색 부분, 핑크색 부분, 그리고 파란색 부분, 그리고 4학년에 되어 있는 회색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약학 특별 관련보다는 그냥 일반 생물, 일반 화학, 그냥 대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냥 전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핑크색 부분이 저희 학교만의 좀 특별한 점인데 저희는 화학, 생물 이렇게 따로 배우지 않고 각각 질병에 따라서 배우는데요. 그걸 DMP 모듈이라고 하는데 각각 핑크색 부분이 그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뭐 암이면 암, 뭐 페인이면 페인,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질병에 관련해서 그 질병에 관련된 클리니컬 논리지, 그 질병에 관련된 파마콜로지 논리지, 뭐 그 질병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각각 설명하고 그거에 관련된 시험을 보는 게 이 핑크색 부분이고 이 파란색 부분은 프로젝트라고 해외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영국 내에 남아가지고 랩실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리서치 쪽으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회색 부분인데 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그 자세한 건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약대 4학년의 커리큘럼인데요. 세메스터 1, 세메스터 2 그렇게 크게 두 개로 이루어지고 세메스터 1은 9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이제 세메스터 2는 2월부터 나머지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ADD라고 하거든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 ADD는 신약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여서 만약에 나중에 약사가 아니라 연구직으로 빠지고 싶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산업 쪽에서. 그래서 팀 프로젝트인데 여섯 명 혹은 여섯 명이 팀을 이루어서 현재 말라리아 약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그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팀원들끼리 모여서 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직접 합성할 수는 없고 약을 컴퓨터로 반년 동안 모여가지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신약을 개발하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레포트를 쓰고 저희 팀이 한 정말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비디오도 만들거든요. 저희한테 투자해달라는. 그래서 그런 모듈이고, 이제 그 두 번째는 IP1이라고 하는 모듈인데, 그거는 나중에 약사인데, 병원 약사로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시험 자체도 이제 말로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 차트랑 드러그 차트 이런 거를 주고 오류를 찾는 연습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제 환자 한 명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팔로우업 해가지고 어떤 질병이고 어떤 약을 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고 이런 걸 한 명 한 명씩 환자 케이스에 집중해서 하는 걸 IP1이라고 하고 그 밑에 Pharmacy Leadership and Management를 PLM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거는 그 이제 동네 약국 커뮤니티로 빠지면 어떻게 될지를 배워서 6명 팀을 5명 혹은 6명 혹은 팀을 이뤄서 학교에서 한 개 방을 대여해주면 그걸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뭐 프로모션도 하고 꾸미고 뭐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해가지고 동네 약국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혹은 정말 전문 배우분들이 환자처럼 하고 오셔서 어떤 질병이 있을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진 않고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픈데 뭐 어떤 약을 달라 뭐 이런 처방전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냐 이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듈이 2학기에도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가 어떤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라고 간단하게 캡처해 놓은 건데요. 이 1번 렉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실 일반적인 큰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앞에서 200명, 300명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이 프랙티컬이나 워크샵 같은 경우는 렉처에 비해서 비교적 소규모인데 프랙티컬은 사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할 일은 많이 없고 저학년일 때 실험 위주로 진행이 될 때 수업이 진행이 될 때 프랙티컬이라고 해서 뭐 가루약을 직접 만든다든지 뭐 크림을 직접 만든다든지 그런 수업들을 얘기하고 워크숍이나 튜토리얼은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지는데 작으면은 정말 6명, 많으면은 뭐 20명 이렇게 작은 수업인데 한 개 케이스 가지고 사람들끼리 디스커션 한다던가 한 개의 문제점을 친구들끼리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스크립웨어라고 사실 영국은 많은 처방전들이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종이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자 시스템으로 많이 넘겨지거든요. 뭐 GP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지정한 약국에 가면 자동으로 이제 전자 시스템이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학교에서도 조금 연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몇 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잠깐 얘기한 듯이 뭐 약을 합성한다던가 이런 걸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는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컴퓨터 수업도 합니다. 혹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대학교 활동 중에 약대랑 관련된 것만 대표적으로 3개를 뽑아봤는데요. 이 스튜던트 앰버서더는 저는 지금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 학생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개강하기 전에 혹은 지원하기 전에 직접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캠퍼스 투어를 해주기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팀즈 학교가 이용하는 이 줌 같은 게 팀즈인데 팀즈라든지 이메일을 이용해서 학교 지원자들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준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제가 꼽은 거는 플레이스먼트라는 건데 저는 방학 동안에는 인더스트리라고 이제 산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GP라고 일반 의학과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약대 학생들은 되게 많이 그렇게 플레이스먼트를 해요. 뒤에서도 잠깐 언급할 것 같지만 좀 이따가 플레이스먼트가 약대 생활 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실전에서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접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학기 중에 혹은 방학 중에 플레이스먼트 활동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이 마지막은 서브젝트 앰버서더인데 이 첫 번째 스튜던트 앰버서더랑 비슷한 역할이긴 하지만 서브젝트 앰버서더는 약대에 더 치중해서 뭐 약대 관련해서 인터뷰 날에 학생들 인터뷰를 안내한다던가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약대 빌딩을 투어 시켜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약대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략적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미 약대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어서요. 저는 약간 오늘은 특별히 오리엘이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리엘은 3학년이 끝나고 4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보는 시험을 얘기하고요. 오리엘을 보고 나면 전국 등수가 나와요. 뭐 1등부터 3,000등까지 대부분 3,000명 내외에 1년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등수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쓰고 그게 매칭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게 뭐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오리엘 시험 하나로 전국 등수가 나와서 그 등수로 자기가 원하는 곳과 매칭되는 시스템을 오리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살짝 캡처해 놓은 거는 오리엘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플리칸트에서 파머시스트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직접 지원서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요. 오리엘을 보기 전후에 팁을 살짝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before exam, after exam 하고 팁을 살짝 적어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핵심 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워놨어요. 왜냐하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도 알려주긴 하지만 지원 서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초,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지원서가 열려서 지원서를 작성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8월 달이라고, 어플리칸트 오픈이 8월 달이라고 써놨고, 시험은 그 지원서를 쓸 때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시험 날짜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시험 볼 수 있는 곳도 뭐 런던도 있고 맨체스터도 있고 노팅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있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 날에 보고 싶어서 시험 마지막 날에 이 10월 6일 날 봤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학생이 많으니까 노팅엄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그 자리가 빨리 차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실 분들은 이게 선착순이니까 이 지원서가 열리자마자 빨리 지원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선착순이고 자리가 차면은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노팅엄에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막 런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긴 하니까 지원서가 열리자마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리엘이 조금 다른 건 제 성적을 받아보기 전에 제가 예상하는 등수로 먼저 프리퍼런싱을 써서 내야 돼요. 그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밑에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제 오리엘 부분을 사실 캡처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컴플리트 될 때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 프로그레스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각 프로그레스마다 8월, 9월에서 10월, 1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봤을 때까지도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데 내년에는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는 안 보고 그 컴퓨터 시험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리엘을 보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다음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주시겠어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네. 체크하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오거스트가 3학년 시작했을 때 오거스트세요? 아니면 4학년 시작했을 때? 아니, 3학년 끝나고 4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3학년이 6월 달에 끝나니까. 예. 그래서 지금 4학년 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방학이에요. 방학에,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이라든지 뭐, 그죠? 9월, 10월에, 그 다음에 노벰버까지 해가지고 4학년 때, 그죠? 노벰버까지 해가지고 끝나는 거죠. 네. 제 기억으로 작년에는 제가 8월 3일 날 지원서를 제출했던 것 같고요. 저는 열리자마자 제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8월 3일이었고 저는 10월 6일 날 시험 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좀 준비 과정이 좀 나오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책을 캡처해 놓긴 했는데요. 예. 그 시중에 이렇게 문제집을 팔아요. 근데 제가 선배들한테 들었을 때도 뭐 이 올해의 시험은 준비할 게 없다라고 되게 많이 조언을 해주셨었고, 학교에서도 따로 세션이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너네들은 이미 3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게 없다라고 해서 저도 막 크게 준비하진 않았었는데, 그 외국인 선배한테 이거는 물려받은 책이었는데, 이 문제를 대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뭐 내가 약사로 일하고 있는데 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었다. 이때 내가 할 행동은 하고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순위를 매기는 그런 거여서 사실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영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서 문제를 아예 안 푸는 것보다는 조금 푸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룹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영국 내에 이런 교육을 감당해주는 데가 있는데 학교랑 제휴를 맺어서 한두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방학 동안이어서 듣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런 거를 빼먹지 않고 시험 전에 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워크숍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음, 음. 혹시 이 시험은 다 객관식으로 좀 이루어져 네, 있나요? 객관식이에요. 네, 아, 객관식이에요. 예. 파트 A랑 파트 B가 있는데, 파트 A는 calculation이 있고요. calculation은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해서 오리엘 패스를 하지 못하고요. 이제 섹션 B 같은 경우에는 fail 패스는 없지만 그 섹션 B 점수로 등수가 가려집니다. 음, 음. fail하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까 1등부터 3천까지 한다고 했는데 혹시 1등이면 혜택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꼴등이니까 뭐 이렇게 낮으면 어떤 혹시 이 불이익이는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시험 성적 나오기 전에 시험 보고 나서 며칠 후에 열리는 창인데요. 이건 제 창을 잠깐 캡처한 건데, 3,000개가 넘는 자리가 있어요. 플레이스먼트 자리가 대략 3,5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3,8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근데 지원자가 3,000명이 살짝 안 되니까 프리에지 자리는 넉넉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150개에서 200개 혹은 그 이상 순위를 정해서 넣으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등 하면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1위부터 200등까지 넣으면 1등 하면 제가 넣은 1위에 갈 수 있겠죠. 바로 매칭돼서. 그 랭킹에 따라서 제가 가고 싶은 데랑 매칭이 되는 거니까. 음, 음, 그래서 음. 2순위일수록 자기가 가고 싶은 데에 잘 매칭이 되겠죠? 예. 혹시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아니면 어떤 부서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일단 그 아니면 뭐. 개인적인 차이는 살짝 있겠지만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더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보다는 하스피털이나 스플릿이라고 해서 4개월은 GP, 4개월은 하스피털, 4개월은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음. 그리고 여기 필터를 씌우면은 뭐 비자를 지원해 주는지 안 지원해 주는지 아, 그리고 아, 아. 같은 프리레지더라도 샐러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샐러리도 써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위치 샐러리 뭐 프리레지를 몇 명 뽑는지도 써 있어요. 한 명 뽑는 자리도 있지만 뭐 10명 뽑는 자리도 있거든요. 큰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러고 프리레지 동안에 트레이닝을 어떻게 진행시켜 주는지도 아, 각 아. 프리레지마다 다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다 아, 고려해서 순위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급여도 나오나요? 네, 급여도 나와요. 급여가 높은 데를 선택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여유가 좀 있나 보네요. 제일 작은 데는 19K 정도고요. 19,000파운드 예. 정도 주고요, 1년에. 제일 높은 데는 30K까지도, 3만 파운드? 파운드까지도 예, 줍니다. 예,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되게 달라요.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가요? 지금 노팅엄 학생들은 주로 노팅엄에 머물려고 하나요? 아니면 좀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하려나요? 엄청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음. 노팅엄 학생들이 꽤 잘 봤더라고요, 우리 애를. 아, 아,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친구가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음. 영어로 그죠.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를 간다고 하면 런던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노팅엄에 남는 사람도 있어서 완전 개인의 취향 같아요, 그런 거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사실 이게 제 등수를 모르고 쓰는 거여서 정말 진짜 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프리퍼런싱을 쓸 때 이게 200개를 넘게 넣어야 되니까 한 개 한 개 검색을 잘 안 아, 아, 해봤었어요. 아, 아, 아. 근데 귀찮아하지 말고 하나하나 미리 이게 되게 시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마감 하루 이틀 전에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진짜 한 일주일은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미리 하는 걸 추천하고요. 이 사이트가 막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10번 클릭하면 한 번 들어가지는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학교에도 가고 막 친구 컴퓨터도 빌리고 막 교수님한테도 찾아가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 사이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어떨 학생들이 많이 접속할 때는 클릭해놓고 1시간 정도 대기하면 막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래요. 좀 지금 네. 예, 말씀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라든지 지금 뭐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지금 이제 3학년 끝나고 그 오리엘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그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4학년 끝나면 인턴십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학년 끝날 때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그죠? 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절차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말 뭐 좀 잘해야 뭔가 좀 그죠? 우선순위가 좀 있고 많은 경험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3,000명 정도에서 3,800개의 자리가 좀 있으니까 실제로 뭐 그죠? 뭐 인턴십 못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기준으로 2,400 몇 명이 응시했다고 들었고요. 자리는 3,000 몇 개였으니까 음, 거기다가 제가 지금 캡처한 부분은 웨일즈, 잉글랜드 부분인데 그 따로 스코틀랜드 부분도 또 따로 오리엘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오리엘이라고 예, 동시에 예, 두 개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번 지원할 수 있고 시험은 1개 보는데 지원서는 2개 낼 수 있거든요. 예, 스코틀랜드까지 예, 쓰게 되면은 예, 예, 예. 못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전에는 사실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는데 점점점 이런 시스템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스코틀랜드도 올해부터 이런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지만 오리엘은 계속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인터뷰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전부 다 예, 객관식으로. 예. 조금 그저 이렇게 약간 좀 바뀌는 것 같긴 하는데 업데이트되고 뭐 이런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파머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부족함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의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다음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그저 뭐 부족한 걸 느끼고 그다음에 뭐 약간 파운데이션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부족해요. 원하는 그죠 플레이메스 자리는 되게 많지만 실제로 졸업을 한 사람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올해를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통과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뭐죠 못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조금 좋아진 거는 브렉시트 이후에 그 항상 저희는 프리레지 할 때 비자를 지원받았어야 돼서 비자를 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비자를 주는 곳은 아마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몇 군데 정도. 그래서 비자를 주는 곳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경쟁률이 높았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나면 졸업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자를 서포트 해주는 데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서 오리엘을 떨어져도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 음, 오리엘 시스템이 지금 끝나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미달 난 곳이 학교에서 이메일로 왔거든요. 그만큼 미달이 많이 나요, 오히려. 지원자 수보다 빈 곳이 더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오리엘이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사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듣기로는 교육 과정이 다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틀은 똑같나요? 교육 과정이 아니면서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첫 번째 페이지 아까 들고 왔던 거는 그 올해 기준이었던 것 같아서 그 이 대략적인 건 바뀌지 않고요. 제가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건 바뀌지 않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이 조금 바뀔 뿐이지. 예. 네. 그죠. 막 그, 뭐지, 약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 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 과정에서 처방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 예. 네. 지금 잠깐만 이 부분은 조금 그죠 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게 이 학생도 그죠? 지금 뭐 바뀐 과정을 짚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고 뭐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좀 들어오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새로운 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존에 2학년이 배우던 걸 3학년으로 너무 어렵다고 해서 좀 몇 개 모듈을 빼고 쉽게 만들어줬다던가, 1학년 때 제가 할 때 시험이 엄청 많았는데 그 시험을 반으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되게 조금 더 쉽게 바뀌었다고 들었지, 막 기존에 없던 게 막 생기고 그런 거라고 듣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요. 혹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좀 어떤 부분 얘기를 하시는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 그러면 지금 페이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원장님께서 이제 한 섹션을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1, 2, 3학년 때랑 파운데이션 때랑 나눠봤는데, 사실 1, 2, 3학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도 막 그렇게 많이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1, 2, 3학년 때는 한 모듈에 대해서 뭐 암이면 암인데 그 안에 막 케미스트리적인 부분도 많이 배웠어야 됐고 뭐 바이올로지, 파마콜로지 같은 부분도 되게 많이 배웠어야 됐어요. 그냥 약사로 미래에 내가 뭐 병원이나 동네 약국에서 쓸만한 정보보다는 정말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4학년 때 되면, 그래서 3학년 끝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다 기억하고 약사로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1, 2, 3학년 때를 토대로 4학년 때는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막 시험 기간에 외워야 할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1, 2, 3학년 때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각각의 모드 오브 액션이 어떤지, 그러니까 각각의 약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각각의 약을 보면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정도는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4학년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전과 후는 과학에 대해서 따로 크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가 어렵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에는 뭐 인강이나 뭐 책 같은 걸 보는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운데이션 동안에는 파운데이션 학생으로서 학교 소사이어티에도 조인할 수 있고 학교에서 이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벤트를 잘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고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파운데이션일 때는 인터뷰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어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어 부분은 조금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 부분을 사실 네네네. 제일 궁금해해요. 사실 지윤 씨가 막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에서 좀 출발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파운데이션 끝나고 나서 때 가장 얻은 큰 소득이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셨나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제 5년도 넘게 전이어가지고. 근데 막 따로 막 인강이나 그런 건 듣지 않았던 것 같고,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는 진짜 학교 이벤트 참여하고, 그냥 한국말을 쓰는 것보다 영어를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파운데이션 다닐 때는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았었어서, 음, 학교 다니면서 회장을 하셨잖아요. 파운데이션 센터에서. 네, 스튜던트 랩 리더, 네. 예, 혹시 영어가 그렇게 맞고 뭐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두렵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매주 랩 미팅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알아듣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따로 공부는 안 했고, 계속 랩 미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알아듣긴 어려웠는데, 뭐 참여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이 회의가 흘러가는지 알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음. 그래서 그게 딱 어느 시점부터 막 딱 들렸다라고 하는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예.
근데 왜 그 대표자로 지원을 했나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해볼까? 라고 했다가 얼떨결에 뽑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어떻나요? 지금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에도 굉장히 좀 질문도 많고 뭐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추천할 만한 한가요? 네네. 음, 그리고 뭐 영어가 어려우면은 그 퍼스널 튜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도움도 청해보고 하면 어떨까? 그래요. 그리고 혹시 그 대학교 다니면서 어떻나요? 지금 물론 충분한 성적으로 그죠? 파운데이션 통과했을 때 뭐 7등급에 해당되는 성적이 좀 돼야 입학을 하고 아니면 뭐 그죠? 그 파운데이션 했으면 자체 영어 테스트를 하고 입학을 하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연구 학생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연구가 좀 제약이 되거나 좀 힘들거나 뭐 이러진 않으셨어요? 수업이 어려웠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다 리코딩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수업을 했던 거를 대본으로도 올려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놓쳤던 부분은 다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토론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팀플이 계속 있기 때문에 1, 2, 3학년에도 팀플이 있고 1, 2학년에 팀플이 있고 또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룹으로 수업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룹이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얘기를 거의 월화수목금 친구들을 만나면서 영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영어로 말하는 거는 사실 4학년 때 많이 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지? 말이 좀 쉽긴 하는데 왜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팀별로 그룹 미팅, 토론 뭐 이런 걸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두렵거나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기 온 친구들이 막 친절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말을 못한다고 누군가 막 너 왜 말 안 해? 이런 경우 없으니까 그리고 뭐 문법을 좀 틀리게 말한다더라도 뭐 너 왜 틀려? 이런 사람 없고 오히려 그룹 미팅 하다 보면 너 의견은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친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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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먼저 좀 보고 그다음에 또 Q&A 할 때 또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취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 뭐 왼쪽에 동그라미 많은 걸 먼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여기서 네 가지만 크게 들어봤는데요. 이 호스피털, 병원 파마시스트랑 커뮤니티가 이제 동네 약국 파마시스트, 인더스트리가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거겠죠. 제약회사. 그리고 CCG라고 여기 밑에 써 있는 게 그게 GP거든요. 이렇게 네 개로 크게 가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극소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을 많이 듣게 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리에를 통해서 사실 어디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해서 이 부분 중에 그래서 이 모든 세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스피털에서 4달 보내고 커뮤니티에서 4달 보내고 GP에서 4달 보내는 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딜 선택해야 되는지 본인도 모른다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자신한테 맞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요. Q&A 시간인데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혹시 궁금한 게 좀 더 있으세요? 지금 그 질문 보내주신 분께서 지금 인터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인터뷰 자리는 좀 아니고 제가 다음 주부터 인터뷰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에 대해 답변하면 지금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이 너무 좀 그죠? 뭉치게 되는 거니까 인터뷰 부분은 제가 그 저희 웹사이트 보면 좀 신청해 주시면 또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매주 제 학생하고 같이 인터뷰 트레이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파운데이션 학생들, 그다음에 A 레벨 학생들, 그다음에 여기죠.
약대 인터뷰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부는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혹시 좀 더 그 대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대표적으로 좀 궁금한 걸 좀 물어볼게요. 지금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입학이라든지 뭐 그죠? 당장 그죠? 인터뷰 통과 왜 이런 게 궁금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좀 얘기를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취지는 아닌 거니까. 그다음에 잠깐만요. 사실은 궁금한 게 대학 다니면서 약대면 그리고 또 러셀 그룹이 약대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게 그저 좀 느껴지는데 뭐 제 학생들은 이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왜 이런 학업적인 부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학년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1, 2, 3학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또 몇 개 강의들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진 않은 것 같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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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밤을 새운다는 거 이제 그 평상시 텀 학기 때 조금 미뤘던 강의들을 한꺼번에 듣기 때문에 그때 시험 기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까지 힘들고 뭐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저는 시험 기간에는 힘들었던 게 저는 벼락치기 스타일이어가지고, 시험 기간 1, 2주 전에만 이렇게 밤을 샜어가지고, 예.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좀 양호하네요. 그래. 네. 예. 근데 뭐 좀 잘 새겨 드려야 될 거예요. 그죠? 인지영 선생님, 그죠? 뭐, 물론 다들 여기서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할 거지만, 그죠? 굉장히 좀 열심히 한 친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좀 성적이 좋은 친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죠? 대학 가면 내가 원하는 전공, 그 다음에 선택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활동인데, 사실 저는 이게 대단하다. 어떻게 대학교 커리큘럼만 따라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좀 다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 앰버서더 뭐 이런 것들은 또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동아리라면 조금 뭐 그죠? 핑계 대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제 저는 이런 앰버서더를 지원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 봉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시급으로 다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알바 개념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동아리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걸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사실 학교에서 시급을 좀 잘 쳐주거든요. 일반 기본 시급보다. 예. 그래서 네. 몇 명 정도 뽑나요? 예를 들면 국적별로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좀 뽑나요? 나라별로 한두 명 뽑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저 말고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많이 시간이 좀 쫓기거나 이거 그죠? 해야 될 게 많거나 뭐 이러진 않으세요? 그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날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정해진 게, 뭐, 거기서 뭐, 며칠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할래? 물어보면 제가 제 시간표를 보고, 그럼 이때만 할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여서, 막, 시험 기간엔 안 해도 되고, 또, 한가로운 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포트 내고, 한 일주일 정도 쉴 때 몰아서 많이 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되게 좀 좋은 소식이네요. 이 부분을 그죠? 뭐 사실 좀 학비라든지 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압박이 있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먼트는 매년 방학 때 7월, 8월, 9월 뭐 이때 하신 거세요? 저는 작년 GP 플레이스먼트는 이스터 방학 때 했었고요. 이스터도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방학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여름 시간은 한국에서 최대한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항상 한국에 갔었고요. 그래서 그 여름을 제외한 다른 방학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백신 센터에서도 알바를 했었고, 사실 백신 센터도 시급을 잘 쳐주기 때문에 혹시 시급이 어떻게 돼요? 뭐 엠버서더도 그렇고 백센터 뭐 이런 기본, 식으로? 기본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데, 헐리데이 페이라고 이게 10%인가 더 가산해 주거든요. 음, 근데 이제, 왜냐면 학생인데 쉬어야 할 때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10.5파운드인가 거기에 10%가 더 따로 붙어 나오고 학교에서 주는 거는 네. 그 백신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3파운드였나 15파운드였나 시간당 그러니까 네. 한국 돈으로 거의 2만 원이잖아요 예, 시간당 예, 예, 예. 그래서 괜찮았던 것 괜찮아요.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경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실생활에서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특히 막 약대 같은 경우에는 4학년이 되면 시험 범위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막 어떤 병을 안고 올지 몰라요, 제 환자가. 그런데 이제 뭐 실생활에서 일하다 보면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모르는 것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네, 저는 이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또 커뮤니티에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 커뮤니티에서의 일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알바 개념으로 4학년 학생이어서 알바 개념으로 이제 시급을 받고 일을 음,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도움이 아,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서브젝트 엠버서더라고 했는데, 그 약계에서 엠버서더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처음에 1학년 때 했던 거하고 네네. 좀 다르게. 이건 어떤 네. 거예요? 그 스튜던트 엠버서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뽑는 거고 서브젝트 엠버서더 같은 경우는 스쿨 오브 파머시에서 뽑는 거여서 그러니까 뽑는 주체 같은 잔체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을 주느냐 이제 약대에서 돈을 주느냐 조금 다른데요. 서브젝트 엠버서더 같은 경우는 약대에 더 포커스가 더 있어서 약대 관련한 활동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대에서 이벤트도 여니까 뭐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학생들을 1년에 한두 번 초청해서 뭐 랩실을 보여준다든지, 조그만 랩 활동을 하게 해준다든지, 건물 투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약대 인터뷰 데이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뭐, 유카스 음, 지원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으니까, 그때 지원해주는 업무도 하고, 학생들 안내해주고, 뭐, 출석 체크하는 역할도 하고, 또 오픈데이, 오퍼 홀더데이, 뭐, 이렇게 주기별로 학교 방학마다 영국 전역 혹은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노팅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 캠퍼스 투어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음, 음, 음. 그래요. 그, 지금 질문이 몇 개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물어봐 드릴게요. 혹시 멘탈 헬스 쪽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분야도 지원할 수가 있나요? 멘탈만 받는 따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프리퍼런싱을 쓸 때 멘탈 전문 병원이 또 따로 있을 테니까 거기에 쓰면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까 설명했던 오리얼 그 시스템 통해서 멘탈 헬스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칠드런 병원도 따로 있고 멘탈 병원도 멘탈. 따로 있으니까 예. 아니면 병원을 그냥 선택하면 병원은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도 하고 싶은 거면 그냥 일반 병원을 하면 로테이션으로 3, 4주에 한 번씩 다른 과를 돌게 되니까 1년 동안. 예, 예, 예. 그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은 씨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저 관심 있는 쪽이 어디 있지? 왜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커뮤니티 가면 계속 커뮤니티 거기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보링하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네.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지훈 씨가 하는 것은 지금 지원했던 것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으로 네. 좀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네, 4개월은 GP라고 이제 일반 의학과에서 일하고요. 사실 이 세 군데가 조금 일하는 게 달라요. 약사들이 뭐 커뮤니티에서는 병원에서 보내준 처방전을 검토하고 그 환자한테 카운슬링해서 주는 게 주된 업무라면 그거와 환자들이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와가지고 증상들을 얘기하면 알맞은 약을 주는 게 주된 업무라면 이제 병원 약사 같은 경우는 드러그 차트를 보고 환자가 이 블러드 테스트랑 뭐 지금 먹는 걸 보고 환자가 부작용은 없는지 리뷰하고 이제
의사들과 의논해가지고 어떤 약을 더 처방해야 되는지, 이 약이 잘 처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는 각각의 섹션에서 더 한 곳에 집중해서 환자를 센트럴 케어하는 게 병원이라고 하면 G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질환 환자들이 자주 오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걸 리피트 프리스크립션을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파머시스트가 지금은 코로나여서 전화 업무를 많이 하긴 하는데 환자들과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어땠냐, 이 약이 효과 있는 것 같냐, 뭐 다른 약으로 바꿔줄까, 혹은 이렇게 환자 한 명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G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세 개 중에 뭘 앞으로 결정해야 될지는 결정하지 않아서 4개월은 GP에서 머물고 4개월은 부츠에서 머물고 4개월은 병원에서 머물면서 그 4개월 동안에도 2, 3주에 한 번씩 다른 병동으로 옮겨 다니는 거를 지원했습니다. 음, 혹시 그런 뭐죠? 예를 들면 뭐 호스피탈에 있다라고 하면 그 호스피탈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많은 것 같아요. 원하면은 사실 그 병원을 했을 때 그 병원에서 프리레지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밖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죠? 병원 약사 되고 뭐 이런 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데 왜 뭐 병원 약사 좀 관심 있다라고 보면 미리미리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그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동안에 이런 데 취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인데 플레이스먼트는 모든 학년 방학 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플레이스먼트는 지금 지훈 씨가 얘기하는 것은 그죠? 개인적으로 일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학년 때 가능하고 방학 때, 그죠? 수업하고 겹치지 않을 때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표현했던 플레이스먼트나 그래서 모든 방학 때 다 가능하다고. 물론 그죠? 내가 지원을 해야 돼요. 어떤가요? 그런 걸 찾기 좀 쉽나요?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은데 잘 찾는 사람들은 계속 잘 찾는 것 같고 못 찾는 사람들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좀 플레이스먼트 7, 8, 9가 굉장히 메인 그 플레이스먼트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영국 회사에서. 왜냐하면 7월, 8월 달에 그 직장인들이 그 휴가를 가족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학교들 방학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플레이스먼트를 그 거의 1년 전, 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거의 다 구하거든요. 그다음에 외국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고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영어를 좀 잘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자리는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5월, 6월 기말고사 다 끝나고 여름방학 플레이스먼트 아르바이트 자리에 구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리 지원을 해야 되고 미리 그죠? 직장에서는 그걸 그죠? 음, 잡아놔야 되고 그죠? 뭐 휴가 갈 걸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개로 그죠? 그 해왔는데 이분은 좀 늦게 들어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리레지 지원하고 할 때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는 그렇게 그죠? 굉장히 좀 많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 수는 좀 그죠? 졸업생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그걸 오리열 떨어져도 그죠? 플레이스먼트 잡는 데는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다시 영어 부분이긴 한데 혹시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은 영어가 찍고 그래도 좀 그죠?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음, 아까 뭐 알아듣고 할 말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한국말이 더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학 동안에 한국에 오래 갔다 오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험 끝나자마자 한국 갔다가 최대한 늦게 와가지고 길면은 3달 반, 4달까지도 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오면은 한 1, 2주 정도는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또 다시 적응하면 또 다시 괜찮아지고 음, 또 다시 오랜만에 한국 가면은 한국말이 살짝 어색하다가 다시 여기 오면 또 영어가 어색하다가 매년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지, 약대생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파운데이션 포함하면 거의 5년이니까 사실 그래도 괜찮겠다, 괜찮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좀 더 짧은 학생들은 사실은 방학을 굉장히 좀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플레이스먼트 7, 8, 9 때 조금 하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죠, 영어 익숙할 때까지는 사실은 그죠, 좀 영어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영어를 잘 하는 경우. 혹시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좀 그저 일반 영국 사람들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 힘들다 뭐 이런 경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동네 약국에서는 플레이스먼트를 안 해보고 GP나 그 인더스트리에서 해봤기 때문에 저를 그 리스펙 안 하진 않거든요. 항상 그 영국에서는 땡스 투 NHS라고 해가지고 의료진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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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병원 내에서 뭐 만약에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얘기해달라고 해도 뭐 아 이래 이래 이래라고 얘기를 하지 뭐 저한테 뭐 공격적이라던가 무례한 사람들은 아직 못 봤고요. 음, 음.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해를 못하면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뭐 짜증내거나 그랬던 경우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그 교육과정 변경, 뭐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혹시 인디펜던트 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왜 네.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가 굉장히 좀 바뀐 제도라고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거든요, 영국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큰 장점 중 하나죠. 원래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자격증을 따고 병원이나 뭐 다른 데 취업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일과 병행해서 따로 코스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몇 년 전,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입학생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인디펜던트 자격증도 자격도 같이 갖춰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 코스를 따로 안 밟아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예. 혹시 저도, 이 인디펜던트 프리스크라이빙이, 그죠? 생소하신 분들한테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도 아직 인디펜던트 프리스크라이빙 코스는 안 밟아봤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그 해준 단계는 음, 아니어서. 음,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원래대로라면 일을 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코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코스를 학교에서 그 단계를 줄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좀 생겨난 개념인데, 지금 왜 네. 그렇잖아. 우리가 아프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뭐 병원 바로 가면 되거든요. 뭐 1차 진료소나 2차 진료, 뭐그 종합병원 가도 되는데, 영국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프면, GP 예약을 해야 되는데, GP 예약까지 가려면 예약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왜 이러니까, 약사들한테 좀 편하게 그저 접근할 수 있는 게 동네 약국이다 보니까, 약사한테 가가지고 뭐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좀 물어보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 워낙 이제 복잡하다니까 약사한테 이제 이런 걸 좀 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업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점점 대학교 프로그램에 인디펜던트 스크라이빙 관련된 모듈이라든지 왜 이런 것을 다 하도록 하는 왜 이런 제도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죠? 이미 바뀐 건 아니고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단계여가지고, 그죠? 지금 4학년 되고 왜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은 그죠?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죠? 이게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면 이런 식으로 좀 그죠? 나오는 그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질문하신 분이 이 내용인지는 저도 그저 알 수는 없긴 한데, 아무튼 교육 제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나서 언급해 드렸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거의 약속한 시간이 좀 다 됐거든요. 그리고 인터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그다음에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사실 이걸 그죠? 상담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그죠? 매주 거의 그죠? 매주 저희 학생들 인터뷰 굉장히 좀 잘하고 준비된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친구들이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이제 인터뷰 준비를 좀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죠? 그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학생들은 제가 준 자료라든지 그다음 제가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저한테 그죠?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인터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실 저희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시간에 이걸 그죠? 이런 시간 마련해 주기 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야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는 걸 좀 하는 게 좀 쉽지 않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은 씨. 아니, 그래. 뭐 마지막으로 뭐 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지 뭐 조언 뭐죠? 4학년을 마치면서 뭐 그죠?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좀 있으세요? 한국 학생으로서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약대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음, 4학년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사실 1, 2, 3학년 때 외울 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4학년 때는 네, 외워야 되더라고요. 다 막 예를 들면은 막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 메토트레세이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이. 그럼 막 뭐 이 약은 류마티스에 쓰이는데 막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몸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한 번 시험에 외워야 되는 약이 뭐 몇십 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좋고 1, 2, 3학년 때도 미리미리 외워놨으면 4학년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요. 혹시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영국에서 약대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거의 정리하는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지금 오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세요? 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 학생들도 꽤 많잖아요. 지금 이제 노팅엄에. 근데 저도 시험 공부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코스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조금 낫지 않나. 같이 있었을 때 파운데이션에 한국 학생들 몇 명 있었어요? 저 혼자, 네, 예, 유일한 그래요. 한국인이었는데. 우리 선배가 지은 학생이 좀 있긴 있었었는데 그래서 소개해주고 막 그러긴 했었었는데 그 선배도 사실은 그죠 한국 학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했었거든요 약대에서는. 그리고 네. 노팅엄이 한국의 뭐 맨체스터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다른 전공 예를 들면 다른 전공 뭐 인지니어링 그죠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데로 많이 가지만 노팅엄은 약대 위주에서 또 그죠 하기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잘 지내주셨고 또 그죠 좀 주도적으로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좀 보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